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일부 임기제 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전남 신안에 이어 전북 서남권에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송전솔로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이 최근 5년 동안 부실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98%가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과 사유림에서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산림청이 첨단 예찰 시스템을 공사유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일부 임기제 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전북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과 사립학교법인의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소통 협력 담당 6급을 뽑는 자리에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 원장, 시간제 강사, 협동조합 이사 경력 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 수락에 보시면 평가하면서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이 있냐면은 이분이 업무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신 자세가 20점 만점입니다. 이 행정실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자리만 옮기고 학교 법인국장으로 여전히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사람이 계속 학교에 있고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학생들 뭘 배우고 학부모들 어떻게 아이를 지금 학교에 맡길 수 있나요?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임기제 공무원의 일부 부적절 채용 지적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고 또 전문가의 심사위원들이 자기과 영역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 감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인 갑질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당사자를 해임 처분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설명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인의 갑질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가 최근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교육청의 사립학교 관리감독 부실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바닷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해상풍력단지가 전남 신안에 이어 전북 서남권에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남해안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호남의 삼신산으로 불리는 방장산입니다. 이 방장산 등 고창 지역에는 인근 도시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탑이 20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철탑 130개가량이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신장성과 신정읍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올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고창 입장에서는. 광장산 이 줄기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등산 코스 이런 코스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아예 이제 또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고창군 위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도 송전선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심덕석 고창군수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 가장 큰 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우리 고창을 통과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입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양육점으로 선정된 부안군에서도 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에 우선 송출된다면 부안군은 전력 생산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전력이 수도권의 산업단지로 먼저 송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전북 경제의 핵심 축인 새만금 발전을 외면한 채 부안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정부는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등 중앙으로 집중되는 전력 편중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농협과 수협이 최근 5년 동안 부실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수협 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실 우려 조합에 총 497억 원가량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수협 중앙회도 단위조합 부실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여신 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98%가 구규림이 아닌 공유림과 사유림에서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내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423만 그루로 이 가운데 98.8%가 공유림과 사유림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확인된 재선충병 나무 가운데 39만 그루는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구규림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첨단 예찰을 해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고 산림청은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예찰 시스템을 공사유림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6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안군 주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내년 1월부터 아동 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1세에서 17세 모든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합니다. 순창군은 현재 2세에서 6세의 아동과 7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중 다자녀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관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젊은이들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가 오늘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탐방로가 아닌 샛길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원사무소는 불법 행위에 따른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밤에도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지난 10일부터 2024년산 공공비축미 11,400여 톤을 연말까지 매입합니다. 매입 물량은 톤백 800kg 기준 14,200여 포대로 지난해보다 37.4% 늘어난 양인데 정부의 직접 배정량과 가루쌀 벼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읍시는 매입 직후 농민들에게 40kg에 3만 원씩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쌀값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비용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전북 정치권 내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감 때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과거에 제기된 내용을 재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부 의원실에서 언론 등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현안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에 대한 전체 평가는 합격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 정치권의 국감은 국회 상임위에 따라 전북 현안 중심, 정책, 정치 현안 등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농림위의 윤준병 의원과 박희승 의원, 이원택 의원은 전북 현안과 함께 정책 중심의 국감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내 드론 이착륙장 조성을 끝내고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동장에 설치된 드론 이착륙장은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업체만 이용 가능하며 현재 4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이착륙장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실증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당연마을과 체육공원 간 연결도로와 솔티 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 등 4개 사업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창군이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외국인 등록 대행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와 농가 등이 전주시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거주지 읍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 보험료와 마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원해 25일까지 11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듣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회기 동안 김제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답사도 진행됩니다. 임실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 11가구로 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임실군청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98억 원을 들여 고창읍 월암리 스포츠타운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역 어린이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과 실내 놀이터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체육센터 건립은 내년에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가 오는 19일 부안군청 앞에서 열립니다. 올해 2번째를 맞는 부안 무경계 축제에는 수어 이름 만들기와 같은 체험과 음성 해설이 있는 발레, 탭댄스, 락밴드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